그는 동경의 창봉교도로 무예에 뛰어나기로 소문이 난 이였다. 임충의 명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노지심은 즉석에서 그와 통했고 곧 의형제를 맺었다. 그렇게 해서 노지심이 형이 되고 임충이 아우가 되었다. 임충은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노지심과 함께 결의를 마친 것을 자축하며 술상을 마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녀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큰일 났어요. 안방마님께서 납치당하셨어요. 놀란 임충이 즉각 노지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급히 그곳으로 가니 오아그 앞에서 악당들이 난간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중 한 놈이 자신의 차를 막아서서 천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임충은 화가 불길같이 솟아올라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녀석에게 닥쳐들어 팔을 뒤로 꺾어 내리누르고 주먹으로 한 대 갈겼다. 그리고서 보니 고아내라는 불황아로 고구의 양아들이었다. 고아내는 양아버지인 고구의 권세를 믿고 늘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래서 화화태세라는 별명이 붙은 자였다. 자신이 때려 눕힌 자가 고아내임을 안 임충은 주먹에 힘을 빼고 그를 놓아주었으나 그 녀석은 자신의 만행은 아랑곳 않고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임충, 이 여자가 내 놈과 무슨 상관이 있냐? 건방지게 참견 그만하고 이쯤에서 꺼져. 임충이 또 불같이 화를 내자 고아내의 하인 중 눈치 빠른 녀석이 고정하십시오. 교두님 된 마님인 걸 모르고 주인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라며 얼른 고아내를 말해 태워 총총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한편 우연히 임충의 아내 장씨를 본 뒤로 고아내는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웠다. 그러자 고아내의 신복인 육겸과 부안 등이 임충을 죽여버리면 손쉽게 그녀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는 뒷뒷물 해워 임충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임충은 노지심과 의형제를 맺은 뒤로 매일같이 술과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아내의 일 따윈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날도 임충은 노지심과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떤 녀석이 칼을 들고 혼잣말로 동경에는 이걸 알아보는 자가 없단 말인가? 하며 서 있었다. 임충이 다가가 보니 과연 훌륭한 보검이었다. 이튿날 임충이 전날 산 보검을 살피고 있는데 고구의 집에서 그가 좋은 보검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고태위의 보검과 비교보길 바란다는 전갈이 왔다. 임충은 그를 따라 고태위 댁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을 뒤치로 들게 하고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임충이 그제야 슬쩍 밖을 엿보니 백호절당이란 써진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앞불사 백호절당이면 아무나 함부로 못 드나든다는 군사 기밀을 논하는 장소가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임충이 빠져나가려는데 어디서 감히 칼을 지니고 이 백호절당을 침입했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고구의 목소리와 함께 임충은 당장에 포박을 당하고 말았다. 개봉부로 잡혀온 임충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다행히 손정이라는 정직한 자가 있어 부윤에게 설득하여 겨우 목숨은 부지하고 곤장 20대 판결을 받고 창주로 유형을 보내지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귀결되었다. 임충이 출발하는 그날 그의 장인과 이웃들이 그를 전송하고자 몰려왔다. 임충은 장인에게 이혼장을 건네며 아내가 고아내에게 당하지 않도록 한시 빨리 개가시키시라고 일렀다. 한편 임충이 창주에 당도하기 전에 몰래 살해하라는 고구의 명령과 함께 뇌물을 받고 그를 호송하기로 한 방송공인 설패와 동초는 날이 어느덧 저물자 마을의 한 주막에 들렀다. 설패와 동초는 임충에게 잔뜩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발을 씻겨주는 척 하며 펄펄 끓는 물을 내왔다. 만취한 임충은 두 발이 끓는 물에 들어가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두 발이 벌겋게 데인 뒤였다. 이튿날 그들이 임충에게 집신을 주어 갈기를 재촉하니 몇 리도 가지 못하여 두 발은 피로 물들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임충은 야절임이란 곳을 지나게 되었다. 설패와 동초는 이번에는 임충이 달아날까 두렵다며
나무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몽둥이를 들어 때려 죽일 작정으로 내리치려는 찰나 선장이 날아들더니 이어 똥보중이 뛰쳐나왔다. 노지심이 임충이 염려되어 뒤따라 온 것이었다. 그렇게 노지심의 도움으로 그의 호송하에 열려들었지 간이 창주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듯 했다. 이때 노지심이 발길을 멈추고 내 놈들은 진작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형제 체면을 봐서 참는 거니 몇 리 안 남은 길 다른 생각 말고 잘 모시거라 라며 선장을 휙 날리니 길 옆에 소나무에 허리가 뚝 끊어지며 쓰러졌다. 내 놈들이 만약 다른 마음을 품으면 적골 마냥 신세가 비참해 질 줄 알아라. 그렇게 노지심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선장을 거두며 부디 몸조심하오 라는 작별 인사와 함께 발길을 돌렸다. 귀양지 창주에 도착한 임충은 유배를 당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기로 유명한 대제상가이자 대주 시세종 황제의 후손인 소선풍 시진은 집에 들르게 되었다. 시진은 임충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금방 마음이 맞아 시진은 임충에게 돈과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임충은 감옥으로 들여보내졌다. 그곳에 있던 다른 죄수가 새로운 임충에게 여기 관리들은 다 못돼 먹어서 돈을 좀 쥐어주면 그 매운 곤장질도 안하고 잘 대해주지만 돈을 안 먹이면 당장 다른 데로 끌고 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한다 라고 일러주었다. 이 말에 임충이 돈을 꺼내 상하 관원들에게 고루 쥐어주고 시진의 편지를 건네니 당장 낯빛이 바뀌어 곤장질도 면했을 뿐 아린이라 천왕당이라는 곳에 보내져 향 피우고 마당 쓰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고구가 다시 육겸을 보내 감옥관원들을 매수하여 임충의 암살을 시도했다. 관원은 사형수를 매수해 임충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얼마 안 있어 관원이 임충을 부르더니 그가 꼴간지기로 추천을 받았다며 일도 가벼울 뿐 아니라 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꼴간에 도착한 임충은 워낙 추운 날씨라 불을 지폈는데도 여전히 오한이 들어 술과 고기나 살까 하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 그가 잘방인 초막은 눈덩이에 가라앉아 버려 부근의 빈절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그리로 향했다. 임충이 절에 닿아 옷에 눈을 털어내고 술과 고기를 천천히 드는데 조금 있으려니 밖에서 굉장한 폭음이 뒷전을 때렸다. 놀란 임충이 밖을 내다보니 꼴간에 불이 붙어 있었다. 불을 끄려 막 절을 나서려다가 사람 말소리에 멈춰 서니 그들은 다름 아닌 육겸과 부안 등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꼴간을 핑계로 자신을 태워 죽일 작정이었던 것을 알게 된 임충은 불길처럼 화가 나 쫓아가 그들을 몽땅 죽여버렸다. 이번에도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임충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귀양지인 창주를 벗어나 양산 밖으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곳으로 향했다. 아하, 거참 잘 되었군. 이참에 수두룩한 수사 미결건과 범인 검거를 못한 것들은 죄다 임충에게 몰아야겠군. 임충은 고구의 계략을 피하기 위해 연을 남짓 걸어 떠돌다가 드디어 양산박 근처에 닿았다. 날도 어둡고 한끼가 뼈를 파고 들어 임충은 주막을 찾아 술을 시키면서 양산박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예서 그리 멀진 않으나 수로라 지금으로선 배도 부를 수 없고 하니 가기가 곤란하다는 말만을 들을 뿐이었다. 임충이 생각하니 호걸이라 장담하던 자신이 고구에게 당하여 이렇게 갈 길이 꽉 막힐 줄 누가 알았을까 하여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져 술기운을 믿고 시를 씀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자 누군가 임충 이곳에 숨어 있었다니 라며 그의 허리를 꼭 올가맸다. 임충은 자신을 붙잡아 현상금을 타려는 자인가 하고 놀라는데 그자가 손에 힘을 풀고 웃으며 신분을 밝혔다. 그는 바로 양산박에서 파견된 연락군으로 죽이라는 이름의 한지홀류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다. 임충이 양산박으로 투신할 의사를 밝히자 죽이도 그의 명성을 아는지라 매우 반가워하며 술과 고기까지 걸게 한상 대접하고 내일이면 그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노라고 하였다.
다음날 임충은 주귀가 활을 당겨 건너편 갈대밭으로 쏘아보내자 그들끼리 연락 신호인 듯 조금 있자니 저쪽에서 배 한 척이 흘러와 주귀를 따라 배를 타고 양산박으로 갔다. 양산박의 두령은 백예수사 왕년으로 그 그릇이 심히 좁은 자였다. 그는 창봉교두를 지낸 임충에 오자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 질 것을 우려하여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다.